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한정판 클럽지로 발매를 한 HG-Z2 트래비스 커클랜드 컬러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판과 동일한 색 바리에이션 제품인데요. 색 표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테트론 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테트론 실의 접착면이 이렇게 썩 잘 유지가 되지 않는 편이고요. 발의 조형이나 여러가지 특징적인 조형들은 뭐 일반판과 동일합니다만 일반판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쳐서 7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5년 4월, 가격은 2,400엔. 특이사항으로서 전신에 복잡하게 얽힌 패널 라인을 테트론 실로 재현을 했고요. 웨이브 라이더로 변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Z2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제타 건담의 후계기에 속하지만 가변 형태는 제타 건담 가변 실험기였던 메타스를 따라가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기체입니다. 무장으로 메가빔 라이플과 빔사벨 2장을 장비하고 있고요. 모빌아머 형태 시에 메가빔 라이플은 본체와 양 다리 위에 위치한 제너레이터와 직결되기 때문에 발사 시 제타 건담의 하이퍼 메가 런처를 압도하는 화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HG-Z2 트래비스 커클랜드 컬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사이드 스토리즈에 등장하는 Z2 트래비스 커클랜드 컬러입니다. 일반판 HGUC로 발매되었던 Z2를 기반으로 나온 색 바리에이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딱 봤을 때 제타의 후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기체의 전반적인 조형은 알게 모르게 제타 건담보다 이제 리젤에 가까운 이러한 느낌들을 좀 주네요. 전반적으로 뒤쪽에 이러한 모빌아머 웨이브라이더 형태 변형에 필요한 이러한 파츠 형태라든지 독특한 다리 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깨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비슷한 느낌들이 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외형을 비롯해서 이제 무장 구성이나 기믹은 일반판과 비교 시에 차이점이 없고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트래비스 컬러, 이 독특한 컬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건담 컬러였던 일반 Z2와 다르게 이 트래비스 컬러는 보시다시피 회색하고 하늘색이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요 색깔과 이제 붉은색 이러한 컬러들이 메인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이나 이제 몸통 이런 부분에 있는 각종 센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통 곳곳에 대표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런 어깨 장갑이라던가 아니면은 요 다리 측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자그마한 날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곳곳에 이런 테트론 실이 사용이 되면서 독특한 이 색깔 조합이라던가 이 복잡한 패널 라인들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정말 많은 스티커와 실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테트론 실 접착면이 특히나 이런 날개 부분이나 이런 기수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붙는 것들이 접착력이 이렇게 싹 좋다고까지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잘 붙어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들이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어깨나 이런 쪽에 붙는 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어깨 장갑을 통째로 덮어버린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이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만 덮는 형태로 또 부착이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부착을 하실 때 좌우 균형 밸런스 이런 것들을 잘 맞추셔서 또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또 은근히 높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제 무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에 들고는 있지 않지만 자, 일단 부속되어 있는 무장으로 빔 라이플이 있습니다. 외형 딱 보면 상당히 익숙한 형태죠. 제타 건담의 라이플과 동일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기믹이나 수납을 위한 별도의 조인트, 웨이브라이더 때 사용했던 별도의 조인트 기믹은 존재하지 않고요. 손잡이만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플 조형 이렇게 생겨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쪽 손에 장비를 시켜 놨었던 대형 메가빔 라이플, 사이즈가 상당히 큼지막하고요. 예, 특이하게 보통이면 이제 모양새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지만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내려놓고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라이플입니다. 별도 파츠로 이제 이 손잡이 이 트리거 부분을 수납할 수 있는 별도 파츠가 따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스티커 실과 파츠 조합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 이러한 무장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빔 라이플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봤었던 빔 라이플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별도의 이제 빔 파츠를 사용을 해서 대형 빔삽에 사용하듯이 제타 건담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무장으로 이제 빔사벨. 빔사벨은 총 2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빔 파츠도 2개씩 2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주먹에 진손에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별도로 이 빔사벨을 수납을 하는 기믹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빔사벨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백팩부에 수납이 되어 있는 크레이 바주카. 자, 리티아스나 백식에서 자주 봤었던 크레이 바주카고요.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상단부에 이 조인트를 통해서 백팩부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크레이 바주카 같은 경우에는 백팩에 수납을 할 때 걸리는 부분이 2자루가 부속되는 게 각각 다릅니다. 위치가 조금 차이가 존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방향이 서로 다르죠. 솟아나 있는 조인트 위치가 이걸로 이제 좌우를 따로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레이 바주카까지 2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죠. 가동률은 뭐 일반판과 동일합니다. 소체가 뭐 동일한 바리에이션 기체이기 때문에 소체는 이제 가동률은 일반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깨는 아주 조금 나올 수 있는 어깨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부분은 뭐 많이 접혀질 것처럼 보였지만 거의 HG 표준에 가까운 90도에 가까운 가동률 가지고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들고 하면은 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커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동되는 폭은 상당히 좁은 허리를 가지고 있고 볼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이드 아머 때문에 크게 벌리기가 어려운 고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릎 부분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지만 이쪽도 이렇게 크게 구부리기 힘든 무릎 관절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다리를 일단 다시 펴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 폭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가동에 약간 좀 제약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가변 기체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가변 기믹이나 여러가지 또 이 기체 독특한 이 프로포션 조형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여러가지 좀 가동성 면에서는 그렇게 쓱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Z2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웨이브 라이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라이더로 변형을 할 때에는 별도의 이 변형용 이 몸통을 대신하는 이 파츠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변형을 위해서는 이제 또 이 Z2를 분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팔 부분을 포함해서 각 파츠 부분들을 전부 다 떼어내어 주고요.
다리 부분은 보통 이제 완전히 다 떼어낸 다리를 사용을 하는데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 이 Z2 같은 경우에는 이 무릎 부분, 이 아랫 부분만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그냥 본체로 남겨두고 변형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는 소체 부분은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떼어낸 이 각종 파츠들을 또 이 차례대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잠깐 봅시다. 이제 아래쪽부터 팔을 아래쪽에 조인트가 좀 서로 가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보시고 맞춰서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쪽은 안쪽으로 잡혀주고 손도 돌려주시고, 이렇게 돌려주고, 아까 디스커트 빼는 걸 깜빡했군요. 디스커트 부분도 빼서 이쪽에 옮겨 꼽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떼어냈던 이 앞부분, 소체 앞부분도 그대로 꼽아서 완성을 시켜주시고, 아까 떼어냈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완전히 접어줍니다. 무릎 부분이나 이쪽 파츠를 완전히 접어준 상태로 각각 또 몸체 부분에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이 다리를 떼어내실 때 이 고관절, 아니 무릎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직각으로 구부려 준 상태에서 빼고 진행을 해주셔야 나중에 웨이브라이더 쪽이 만드실 때 편해집니다.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여기 부분이 직각으로 이렇게 맞붙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떼주실 때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돌아간 상태로 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쪽 부분도 다 접어주고, 다리를 또 꼽아주시고, 자, 이쪽 이렇게 하고, 아까 떼어냈던 이 등 쪽 기수 부분도 이쪽에다 마찬가지로 꼽아주고, 아까 떼어냈던 이 백패 부분의 버니어를 또 이쪽 조인트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꼽아주시고, 이 아래쪽 부분에는 이 사이드 장갑 부분을 맞춰서 또 꼽아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 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웨이브라이더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형태 변형 기믹 자체가 제타 건담 형식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리젤 쪽에 가까운 이러한 형태의 변형을 취해주고 있고요. 또 아까 봤었던 이 각종 무장들 또한 이 Z2에다가 그대로 또 꼽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단부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고요. 이 홈에 맞춰서 아까 있었던 별도의 이 클레이 바주카도 이렇게 수납을 해서 장비를 시켜줄 수가 있고, 아까 봤었던 이 메가빔 라이플 부분도 이 하단부 조인트에 맞춰서 꼽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무장을 장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스탠드에 올리실 때는 이제 별도의 스탠드 파츠를 활용을 해서 결합을 시켜주고,
스탠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매뉴얼은 일반판 HZ2 매뉴얼과 바뀐 부분들을 조립할 때 필요한 별도의 작은 매뉴얼이 부속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Z2 일반판 매뉴얼에 있는 포즈를 따라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매뉴얼 상에 있는 이 메가빔 라이플을 활용한 요 포즈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즈를 위해서 무장부터 바꿔서 장비를 좀 시켜보도록 하죠. 자, 메가빔 라이플부터 장비를 좀 시켜주는데 라이플이 상당히 크기가 크고요. 이게 길이도 앞뒤로 좀 많이 긴 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잡기 위해서 손이 약간 살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틀어져 있는다 그래야 되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실제로 각도가 좀 미묘합니다. 팔 각도를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안쪽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정도에다가 반대쪽 손 써가지고 고개를 사격하는 방향에 맞춰서 잡아주시고 상반신 살짝 틀어준 다음에 다리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스탠드에다 올려고 각도를 조금 맞춰 보도록 합시다. 이 옆으로 조금 잘 움직여줬으면 더 좋겠는데 미묘하게 조금 잡기가 힘드네요. 이 스티커 실은 계속 떨어져. 자, 이렇게 해서 각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자, 뭐 이런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기둥사 건담 사이드 스토리에 등장한 Z2의 컬러 바리에이션 기체입니다. 소재 자체는 일반판 Z와 완전히 동일하고요. 색상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리자를 닮은 웨이브라이더 변형도 가능하고요. 무장의 수납 등 각종 기믹도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장갑의 독특한 패널 라인이나 세밀한 색상 분할은 다량의 스티커와 실로 처리가 되면서 조립 시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메가빔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이 거대한 크기 때문에 포즈를 잡기에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스티커와 실, 특히나 이 실 같은 경우에는 곡면에 많이 붙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들의 시간이 지나면 접착면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곳곳에 스티커 실이, 이 테트론 실이 좀 많이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붙이실 때 좀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올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